안녕하십니까. 저는 충효회 실천운동 부총재 겸 부산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동안 우리 충효회가 13주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NGO가 처음 시작했던 1999년 행정자치부와 그때 당시에 문교부 그다음에 문화공보부를 통해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사부장관이 허가를 해준 그런 단체입니다. 충효회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긴 설명이 필요 없듯이 우리의 5,000년의 긴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DNA, 이것이 우리 몸속에 이미 다 뿌리 박혀서 맥맥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이 아름다운 충효의 정신이 해이해져서 모든 각 분야에서 사회학과 부모 간에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불화를 일으키고 또 사회에는 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그런 불행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DNA 정신인 충효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 정신이 우리 민족을 가장 위대하고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제13주년 기념 행사 및 대강연의 일부 식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식전 행사로서는 색스폰 연주, 조문재 씨의 색스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조문재 색스폰 선생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멋진 색소폰 연주를 해주신 조문재 우리 색소폰 연주자께 큰 박수 한번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이신 김연주 시인께서 목포의 눈물과 성주풀이 이 두 곡을 가지고 식전행사로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김연주 시인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른 거와 같이 아주 멋진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가수로 데뷔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주 노래 부른 시인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경대학교 교수로 계시고 조상영 웃음 치료연구소 대표로 계시는 조상영 웃음 치료사로부터 웃음 치료 특강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을 한번 이렇게 하 한번 해보십시오. 히, 후, 해, 호. 저는 매주 교통방송에서요, 아침 10시부터 진행하는 웃으며 삽시다 코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조상희입니다. 부경대학교에서 그 웃음 치료를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분위기가 이래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남태평양 호텔에 가서 교장 선생님들 모아놓고 오늘 특강이 있습니다, 저녁에. 근데 다들 교장 선생님들 모으신 것 같아요. 그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웃음은요, 여러분들 웃음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조용한 또 처음 봤네요. 자, 너무 점잖은 게 아니고, 자, 박수를 한번 5번 한번 쳐보겠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다시 2번 시작! 한 번 시작! 예. 자, 웃음은요, 우리 내가요, 좋아서 웃는 건지, 안 좋은데 그냥 웃는 건지를 안다, 알고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알고 있다, 당연히 알겠죠?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뇌는 좋아서 웃는 건지 안 좋아서 웃는 건지를 모른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른다. 모른다고 좀 들고 계시네요. 방금 앞에 이야기했던 안다고 하신 분들은 다 틀렸습니다. 우리 뇌는 좋아서 웃는 건지 안 좋은데 그냥 웃는 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모릅니다, 우리 뇌는. 근데 텔레비나 방송에서 많이 보시죠? 웃기만 웃으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아시죠? 근데 웃으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 세포가? 예? 화양을 좀 신경 보세요. 이래가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진짜로요. 자, 제가 인사를 다시 한번 할 테니까,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조상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상태를 좀 유지를 하라고요. 이제 좀 웃기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엔돌핀이 돕니다. 그죠? 근데 웃을 때는 어떤 게 도느냐면요, 엔돌핀보다 360배가 강한 NK세포라는 세포가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디 가면은 자꾸 지금 뭐 웃으면 좋다 하더라, 웃음 치료를 배우러 가면 좋다 하더라 하는 이유가요, 지금 제가 11군데에서 지금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경대뿐만이 아니고 신라대학교, 또 롯데센텀, 롯데백화점 센텀점,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이게 11군데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배우고 있는 분이 550명입니다. 지금 현재 수강하고 있는 분들이. 근데 왜 돈 내고 20만원씩 돈을 내고 이렇게 와서 배우느냐면요, 바로 이 NK세포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면요, NK세포라는 세포가 생겨나는데, 이 NK세포가 많은 세포냐면요, 딱 생겨나면 이렇습니다. 암세포만 잡아먹고 사는 세포가 NK세포입니다. 그 세포가 생겨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배공포 가는 곳에서요, 배공포 지나가는 그쪽에서 오륙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하느님이 뒤에 이렇게 다 못 박히가 딱 계시고요. 그 앞에서 제가 웃음 치료를 못 박히게. 그 말을 잘못된 겁니까? 예, 딱 계시고 제가 앞에서 특강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하느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하느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아픈 병도 다 나서줄 수 있는데, 혹시 하느님이 못 나서는 병도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하느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뒤에서 다 뭐라고 하시냐면 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느님도 암은 너가 알아서 웃어가지고 없애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웃기만 웃으면 자꾸 NK 세포가 나와서 그렇게 암 세포를 죽여가는 그런 세포가 자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하하 하고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하하! 이렇게 웃으면은 NK 세포가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이제 요것만 딱 설명해드리고 오늘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저한테 한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8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자, 첫째, 크게 웃어야 됩니다. 크게 웃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크게 웃지 않으면은 NK 세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길게 웃어야 됩니다. 얼마나 길게 웃어야 되느냐면요, 얼마나 길게 웃어야 되느냐면 15초 동안 웃어야 됩니다. 근데 몇 초 이상? 7초 이상, 15초 이상, 7초 이상, 15초까지를 웃어야 됩니다. 7초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를 한번 실험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십시오. 제가 7초를 세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시작! 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이 7초입니다. 7초. 7초 길지요? 절대로 짧은 건 아닙니다. 웃으면요, 7초가 굉장히 짧을 것 같지만 7초라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그냥 이 지인들하고 만났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하면요, 그냥 웃으시지 말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남들이 다 웃고 나면 나는 한 번 더 웃는 거라. 진짜 웃었네. 이렇게 한 번 더 웃어봐요. 자, 따라해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이게 아니고요.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낙하산과 얼굴은 펴져야 산다.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 제가요, 처음에 사람을 이렇게 모인 데서 잡아가지고 이걸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니, 돌았다고는 안 하는데 쪽팔려 죽겠습니다. 제 지금 큰아들요, 다음 달에 제대합니다. 다음 달에 제대하는데 둘째는 이제 대학 1학년이거든요. 딸을 놓으려고요. 딸을 놓으려고 이제 셋째를 이제 딸을 낳아야 되겠습니다. 아들을 둘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셋째는 딸을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터울을 길게 두면 딸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7년 동안 한 번도 하고요,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알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럼 그게 또 아들이에요. 그래 지금 아들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요, 제법 다음 달에 군대 제대할까 있는 거 치고 제법 동안이죠. 크게 대답 좀 해주세요. 동안입니까? 네. 동안 맞습니다. 근데 이걸 웃다 보면 이런 일이 또 생겼는게요. 웃다가 남들하면서 자꾸 웃다 보니까 제 요새요, 부산 시내에 사실은 웃음으로서는 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좀 떠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한테 앞에 가서 그냥 웃다가 보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고 제가 맨 끝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는가 자꾸요, 다른 거 없이 그냥 우리 내가 모르기 때문에 웃으니까 좋다 하더라, 그런 그것만 그냥 생각을 하시고 그냥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떤 웃기는 이야기를 해가지고 웃기기가 참 그런 자리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하면은 또 몰라도 아직까지 시간을 안 했기 때문에 운동을 다음에 웃기고, 혹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맞추시는 분에게는 저쪽에 있는 선물을 다 하나씩 드리기 때문에 그분한테만 2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성씨가 무슨 성씨겠습니까? 세종대왕. 예? 손 딱 들어야 됩니다. 예, 선생님. 이십니다. 이시요. 이야. 예, 선생님. 예? 이시라고요. 이시는 참고로 아닙니다. 또요. 셋이요. 세종대왕 셋이. 그것도 좀 괜찮긴 괜찮네요. 세종대왕은 납시입니다. 납시. 세종대왕 납시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문제 제목을 갖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LG 메트로시티에 어느 아파트에 있어요. 25층에서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한 가족이 다 뛰어내리는 일이 오늘 아침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뉴스에 아직까지 안 나왔죠. 저는 그 옆에서 봤습니다. 옆에서 네 사람 다 뛰어내리는 걸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에 25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죽지는 않았어요. 기르기 아빠였습니다.
기력이 아파요.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 엄마가 뛰내렸어요. 엄마가 뛰내렸는데 또 안 죽었어요. 보니까 새엄마였습니다. 새간에서 날아가 버린 거예요. 큰아들이 뛰내렸어요. 큰아들이. 비행 청소년이에요. 비행 청소년.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둘째 아들이 뛰내렸는데 또 안 죽대요. 왜 안 뛰내렸는지 보니까 덜 떨어진 놈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제일 좋다는 게 그거라고 이야기들 하시죠. 나사를 요쪽에 손 한번 잠깐 손가락 이렇게 하나 내보십시오. 요걸 가지고요. 요 머리 요다 한번 딱 찍어 보십시오. 찍어서 한 바퀴만 뒤로 돌리면 뒤로, 앞으로 돌려버리면 장가버리는 겁니다. 에이? 뒤로 두 바퀴만 딱 돌리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돌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이 조금 헬렐레야 되죠. 나사가 좀 풀린다 이 말입니다. 자, 해봅니다. 이렇게 웃어봅니다. 시작.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세상 살면서요, 제일 좋은 게, 건강에 제일 좋은 게 이거랍니다. 나사 두 개 풀고 사는 게 제일 좋답니다. 어제까지의 일은, 안 좋았던 일은 무조건 잊어버리고 사는 게 제일 좋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도 막 바빠 죽겠는데요. 어제 것까지, 안 좋았던 것까지 다 생각할 필요가 없더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시고요. 치매 예방법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치매나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두 손 다요. 이렇게 해보시죠. 그렇게 해서 귀 바로 위에 딱 보면은요, 귀 위에 이렇게 만지면 좀 아픈 곳이 한 곳 있습니다. 귀 위에 여기 있죠. 여기서 동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요를 양손으로 톡톡톡톡 목젖이 쳐보십시오. 두 손으로, 예, 텅텅텅텅 이걸 갖다가 하루에 30번씩만 하면 절대로 뇌졸중이 안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통통통통 요거만, 예, 앞에서 보니까 참 보기 좋습니다. 다 하는 것 같지. 어쩌다가 오래 산다, 뭐 안 걸린다 이런 거 잘 따라하세요. 다. 예, 좋습니다. 내리고 이렇게 부르시고, 자, 채부랑 웃음 한 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채부랑 숨을 쭉 들이마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딱 해서 1초 동안 멈춰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폐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웃음입니다. 팍 터뜨리면서 웃습니다. 자, 한 번 더 시작. 세 번 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좋습니다. 아무튼요, 자꾸 이렇게 이제 지금부터 딱 강의를 시작하면 잘 되겠네요. 이제 얼굴이 약간 펴졌습니다. 예, 나중에 다음에 시간 있을 때 또 해드리고요. 혹시 더 받고 싶은 분은요, 이 끝나고 난 뒤에 제가 남태평양 호텔을 관광했죠. 따라오시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웃음 치료 특강을 주신 조상명 박사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경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통일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사무총장이시며 동부산대학과 고신대학교 영산대학교에 강사로 계시는 안규성 님을 사무총장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제목을 큰 노래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로에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14년을 기다리고 있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 노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빛이 없는
있어도 외롭지 않는 우리는 마주 잡은 손끝 하나로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기나긴 겨울밤에도 춥지 않는 우리는 타오르는 가슴 하나로도 너무 충분한 우리는 중고에 수없이 많은 날들을 우리는 함께 지냈다. 생명처럼 소중한 빛을 함께 지녔다.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예, 감사합니다. 이 열창을 해주신 안기성 본 사단법인 중효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사무총장이시며 또 보건학 박사이신 우리 안기성 사무총장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니다. 예, 중효회는 반드시 발전할 것으로 믿고도 의심치 않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특강은 KBS 아나운서를 역임하셨고 사단법인 여성문제 연구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 부산시 여성단체 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최경숙 여사님께서 본사위를 맡겠습니다. 여러분 최경숙 아나운서께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부 식전행사 사회를 모신 김현근 이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근 이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제가 우리 사무총장님이 이렇게 노래 잘하시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사무총장 안규성입니다.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로. 네, 저는 이 중효의 이사면서 전 KBS 아나운서였습니다. 최경숙 인사드립니다. 먼 산에는 오색 단풍이 화려하게 물들고 북한향이 그윽한 11월 풍요로운 이 계절에 중효의 13주년 기념대회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특히 시민, 학생, 청소년과 함께 흐트러진 윤리와 도덕을 추스르고 국민 화합과 전진의 계기를 만들고자 특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부 특강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 그 특강을 해주실 강사님께서는 제가 그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갑재 선생님이십니다. 부산고등학교를 거쳐서 부산대학 그리고 북지신문사에서 기자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월간조선 편집장 겸 대표이사로 계시고요. 지금은 조갑재닷컴의 대표님으로 계십니다. 오늘의 강사님 오늘 나오셔서 화합과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보내주시겠는데요. 나오실 때 여러분 아낌없는 박수 뜨겁게 보내주세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문 부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마 제가 부산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기회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기자 생활을 해서 서울로 올라가서 요새 41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데 대해서 아주 가까운 데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와서 화학과 전쟁이라는 아주 거창한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안내장을 받아보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여기 아주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은 국가안보이고 효는 화학과 통합이며 예는 상식에 기반한 기초질서이다. 이 이상 충효예를 아주 정확하게 요약한 글도 제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철학이 아주 확고한 논리 위에 서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충효예라고 하면은 흔히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게 젊은 사람이든 뭐 남녀노소 시대를 떠나서 아주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660년에 당나라하고 신라 군대가 손을 잡고 백제를 멸망시켰어요. 그때 당나라는 13만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백제를 친 다음에 여세를 몰아가지고 신라까지 먹으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안 신라가 일전불사의 준비를 하니까 소정방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13만 군대를 이끌고 한 10,000명 정도 남겨놓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당나라는 전성기였어요. 당태종이 죽고 고종이 집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소정방이 돌아와서 귀국 보고를 했습니다. 소정방은 당나라의 아주 대표적 장군이에요. 고종이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친 김에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라고 물으니까 소정방 장군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라는 비록 작지만 임금이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형과 같이 모심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삼국사기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나라는 세계에서 최강대국이었어요. 최강대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당시에 신라는 백제 고구려 신라 중에서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나라가 당나라하고 맞짱을 뜨려고 하니까 당나라가 물러났어요. 왜 물러났느냐? 신라가 내부적으로 단결이 잘 되어 있었다. 첫째, 임금이 나라를 사랑한다. 임금이 백성을 사랑한다. 또 신하는 나라에 충성을 한다.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부형과 같이 모신다. 바로 충과 효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내부 단결이 잘 되어 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라도 함부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라가 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당나라 쪽의 정확한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형과 같이 모신다 하는 것은 신라라는 사회가 인륜이 바탕이 되고 그 위에 충이 서 있다 하는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충과 효는 보통 하나라고 그럽니다. 효가 잘 되어 있는 바탕 위에서 충이 발휘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충효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 연세 드신 분들은 나라를 걱정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은 앞을 보고 살지만 나이가 들수록 뒤를 보게 됩니다. 뒤를 보면은 지나간 세월 그리고 지금 자라나는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게 돼요. 연세 드신 분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사는 시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항상 걱정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보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보수 세력. 보수 세력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예컨대 어느 집안에서 밤에 문단속을 하는 사람이 보통 그 집의 주인입니다. 가장입니다. 문을 잠그고 잠금 장치를 이중으로 하고 그러면은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소심하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그러나 도둑이 안 들어오는 것은 바로 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문단속을 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자녀들이 나이가 많으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대에 위대한 인물들이 돌아가실 때 마음 편하게 돌아가셨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병철 선생이 돌아가신 게 1987년인데 그때 연세가 78인가 9인가 그랬습니다. 아주 아마 걱정을 안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에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아직도 수확을 거두기 전이었습니다. 잘못하면 삼성이라는 회사가 전자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없어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박 대통령은 1979년 10월 26일에 김재규의 총을 맞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62살이었어요. 그럼 박 대통령은 자기가 이룩한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뿌듯한 자랑을 가지고 안심하고 돌아가셨겠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불안했을 거예요.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초를 만든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거 다 이승만 시절에 만들어졌어요. 이분은 1965년에 돌아가셨는데 하와이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나이가 90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나라를 걱정하는 심정을 가지고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다 50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기성세대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충효예를 운동을 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거냐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고 이게 특별히 한국이 어려워서 한국이 특별히 충효예가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한 나라예요. 아침에 신문을 보면은 짜증이 나서 곧 망할 것 같다가도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은 마음이 놓이고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신경질 나고 이렇게 하루에도 한국을 보는 시각이 아주 천당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마치 냉온탕을 거듭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주 이게 달라 보입니다. 예컨대 오늘 제가 조선일보를 아침에 화장실에서 펴가지고 보니까 아주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라는 자가 페이스북이라는 그 인터넷에 아주 FTA 반대를 선동하는 글을 올렸다고 그래요. 부장판사입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공부 많이 하라고 하는 어머니를 살해를 하고 국회에서 최루탄 던진 국회의원이 자기가 무슨 영웅인 것처럼 데모를 앞장서고 그 사람이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여론상 25%나 된다는 또 스님 한 분은 계속 정치 선전만 하고 돌아다니고 하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한국 사회가 참 말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또 다른 통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은 근사한 나라입니다.
어느 정도 건설하느냐 하면은 통계가 있어요. 이건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UNDP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UN 개발기구라고 그러죠. 여기서 매년 통계를 발표합니다. HDI라고 그래요. Human Development Index라고 하는데 흔히 줄여서 말하면은 삶의 질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느냐, 의료 혜택은 어느 정도 받느냐, 교육이 어느 정도냐, 그 다음에 생활 수준, 생활 소득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교육, 국민소득, 그 다음에 의료, 이것을 여러 각도로 분석을 해가지고 항상 랭킹을 내요. 랭킹을 내면은 우리는 항상 180 몇 개 나라 중에서 늘 1등에 올라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1등은 이 나라가 앞으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 조사를 하면 항상 1등에 오르는 나라. 노르웨이라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10만 달러가 되는 노르웨이입니다. 그런데 이 랭킹에 한국이 올해 몇 등을 했느냐 하면은 한국이 삶의 질입니다. 바로 인간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몇 등쯤 되겠습니까? 한 마음속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한 몇 등쯤 되면 좋겠습니까? 30등이요? 40등? 20등? 15등입니다. 15등. 15등이에요. 그러면 1등부터 15등 내 나라 이름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1등이 노르웨이고요. 2등이 호주, 3등이 네덜란드, 4등이 미국, 5등이 뉴질랜드, 6등이 캐나다, 7등이 영국 옆에 있는 그 아일랜드, 8등이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이건 인구가 3만밖에 안 돼요. 9등이 독일, 10등 스웨덴, 11등이 스위스, 12등 일본, 13등 홍콩, 14등이 아이슬란드, 이것도 인구가 30만밖에 안 됩니다. 15등이 한국이에요. 그럼 16등은 덴마크, 17등 이스라엘, 18등 벨기에, 19등 오스트리아, 20등이 프랑스, 22등 핀란드 이렇게 나갑니다. 말하자면 영국, 프랑스보다도 우리가 더 삶의 질이 높다. 이 통계는 아주 전통이 있는 통계예요. 일단 이 통계는 믿어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몇 등이었냐면 12등이었어요. 12등. 이런 나라에 살면서 뭐 그렇게 불평불만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조금 더 강론으로 들어가서 한국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냐, 이것도 아마 통계로 봐야 됩니다. 이걸 누가 뭐 개인적으로 한국이 굉장한 나라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다 주관적인 이야기예요. 객관적인 통계로 보면은 한국의 실력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느냐 하는 통계가 이 무역협회에 나온 건데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국 사람은 그래도 아직도 연간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1등입니다. 일을 그래도 제일 많이 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는 여러 가지로 안에서 뭐 실업률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실업률은 지금 노르웨이 정도 빼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 잘못 관리했다고 욕먹는 거는 그건 좀 억울해요. 2.9%입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열심히. 경제라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면은 반드시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자, 연간 노동시간이 1등, 자동차 생산 세계에서 5등, 반도체 매출액이 세계에서 2등입니다. 휴대폰 출하량 세계에서 2등입니다. 무역 규모 우리가 원래 1조 달러를 넘습니다. 수출 수입 합쳐서 이건 세계에서 9등이에요. 수출은 작년에 세계 7등을 했습니다. 무역 수지 작년에 우리가 410억 달러를 남겼어요. 이것은 세계에서 12등입니다. 통신 장비 세계에서 3등, 반도체 트랜지스터 세계에서 6등, 이런 식으로 쭉 나가면은 대충 한국은 세계에서 5대 내지 6대 공업국입니다.
공업국입니다. 공업.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조업입니다. 역시 공장이 돌아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세계에서 최고의 공업국은 역시 미국이죠. 미국. 두 번째는 독일일 것입니다. 독일. 세 번째는 일본. 네 번째는 중국. 그 다음에 프랑스 아니면 한국입니다. 프랑스 아니면 한국이에요. 이런 나라에서 뭐 불평불만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재미동포가 무슨 치료받을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왔어요. 친구들끼리 모였습니다. 항상 모이면은 한국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주로 대통령 욕을 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불행을 대통령 때문에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날 아침에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날 또 대통령 한나라당 욕하는 걸로 화제가 한참 흘러가는데 미국에서 온 친구가 조금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를 오래 듣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뉴욕에 사는 친구입니다. 자기는 서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 같다. 그 이유를 4가지를 들었어요. 첫째, 의료가 미국보다 훨씬 좋다. 병원에 가면은 빨리 치료를 받고 또 수술 솜씨도 기가 막히고 그리고 굉장히 싸다. 의료가 미국보다 좋다. 두 번째는 대중교통이 미국보다 훨씬 더 편리하다. 대중교통. 그리고 값이 싸다. 이거 인정하시죠? 세 번째는 치안이 좋다. 치안이 좋다. 밤에 도시에서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뉴욕 같은 데는 아직도 좋아졌지만 그렇습니다. 한국이 1년에 살인사건이 몇 건이 나느냐 하면은 한 1000건 납니다. 1000건. 인구 5천만에 1000건이 나요. 세계에서 살인사건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2나라가 있어요. 저 남아프리카하고 남미의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서는 1년에 살인사건으로 그 인구가 한 3천만 밖에 안 되는데 16,000명이 죽어요. 16,000명.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있으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가 미국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걱정을 하는 게 정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더라도 절망적으로 걱정하는 것과 희망을 갖고 걱정을 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또 부정적인 것을 말씀드려야 이게 균형이 맞아요. 어떤 사물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봐도 안 되고 너무 부정적으로 봐면 안 되고 항상 이 그늘과 양지를 균형 있게 보는 것이 사물을 정확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의 평균 IQ 있죠. 지능지수. 여기 계신 분들 다 본인의 IQ 알고 계십니까? 말씀드리기는 바깥으로 말씀을 안 하겠지만 다 학교에서 한번 검사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국민 평균 IQ가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이거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사람 조사한 게 아닙니다. 핀란드하고 영국 사람이 같이 조사했어요. 185개국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1등입니다. 평균 IQ가. 머리 좋다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요. 독일 사람보다 높습니다. 106입니다. 106. 106으로 나와요. 국민 평균 IQ. 두 번째 어디냐? 일본입니다. 일본. 북한도 우리 동족이니까 IQ가 높아요. 일본하고 같아요. 한자를 쓰는 몽골족이죠. 우리는 몽골족이죠. 한족이 아니죠.
한자를 쓰는 몽골족이 세계에서 머리가 가장 좋습니다. 한자는 지능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머리 좋은 것이 왜 중요하느냐? 요새는 정보화 사회입니다. 체력이 좋다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다. 옛날에 기계가 발달되기 전에는 아마 체력이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예요. 몸으로 때우니까. 그러나 요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를. 왜냐?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머리를 쓰는 사회예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 국민들은 반드시 1인당 국민소득도 거기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를 한 학자가 머리 좋은 것과 1인당 국민소득이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를 조사를 하니까 대충 비례관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한국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더 많아요.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PPP 기준으로 약 28,000달러입니다. 28,000달러. 그러니까 노르웨이까지 갈 수가 있대, 그죠? 1인당 한 10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지역당 1인당 국민소득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서로 최고라고 하는 도시가 몇 개 있어요. 거제도하고 구미하고 울산, 이쪽은 다 4만 달러 넘었습니다. 4만 달러. 4만 달러. 4만 한 4천, 6천 이렇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더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머리가 제일 좋으면은 우선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안 속아야 돼요. 속는 데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한국이. 한국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데 1등이에요. 우리가 기성세대가 잘못한 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공짜를 줬다. 공짜. 학교도 공짜로 시켜주고, 결혼도 공짜로 해주고, 직장까지도 취직할 때까지도 자식을 집안에 데리고 있고, 결혼한 다음에는 또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고, 젊은 사람들한테 공짜를 너무 많이 베풀어 주었다. 인간을 가장 빨리 망치는 법은 공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공짜를 가르치면 고맙게 생각할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20대, 30대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부모 세대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런데도 부모 세대를 욕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생을 안 시켰기 때문입니다. 고생을 시켜가지고 돈에는 공짜가 없다. 뭐든지 네 실력으로, 네 노력으로 하라고 제대로 가르쳤다면 부모 세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공짜로 다 해주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공짜로 받으면 기분이 안 좋아합니다. 공짜로 받는 사람이 고맙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 큰 착각이에요. 공짜로 받으면 그 다음에 이유를 달기 시작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내한테 공짜로 돈을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부모님이 어디서 부정부패를 해가지고 만든 돈이기 때문에 내가 공짜로 받아도 당연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 세대의 기성세대의 이 네 가지 잘못, 한자를 말살하고 자주국방을 하지 못하고 방공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공짜를 가르쳤다. 이것을 어떻게 수습을 해가지고 할 거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이 단체가 충효예를 실천하는 단체입니다. 실천하는 단체니까 뭔가 할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한자를 쓰는 운동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한자는 외국어가 아니에요. 흔히 한자 하면 그 중국말 아니냐 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조선 왕조실록이 한자로 쓰여졌는데 조선시대 사람들이 그럼 중국 사람입니까? 한자를 일상적으로 쓰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고, 신문사에 전화 거셔가지고 제발 한자 써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한자 쓰는 운동. 그 다음에 선거를 잘 해야 됩니다. 선거를 통해서 간첩이나 사기꾼이 국회의원이 되거나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별력 있는 분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돼요.
투표장에 50대 이상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몇 개가 있어요. 체력은 비록 떨어지지만은 세상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쁜 사람도 보고 좋은 사람도 봤기 때문에 나이라는 게 중요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장에 가셔야 돼요. 민주주의 국가는 투표장에 가야만이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선거, 내년에 2차례 선거가 있는데 투표장에 많이 가는 운동, 이것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그리고 충효예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 설명해서 요새 젊은 사람들 설득할 때 설명으로 절대 생각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솔선수범해서 모범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설명하기 전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굉장한 나라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만든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동시에 김정일 정권에 대한 정의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최고 악당에 대한 분노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면 3가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 대한민국을 자랑해야 됩니다. 김정일 정권에 화를 내야 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거꾸로 합니다.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였다라고 저주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일성, 김정일을 비호하고 미국을 미워하는 이런 종북 세력의 교육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자랑하고 김정일을 정오하고 북한 동포를 동정하고 미국을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충효예의 근본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충효예는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운동이라면 말 그대로죠.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을 교양 있는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은 결국 충효예가 한 덩어리가 되고 그게 교양 있는 국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흔히 부자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한국이 부자가 됐는데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의 조건이 더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어요. 교양 있는 국민이라 해야 됩니다. 돈만 많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많고 교양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교양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집을 기둥 하나로 지금 받치고 있어요. 잘못하면 이것도 무너질지 모릅니다. 여기에 빨리 국민 교양이라는 기둥을 하나 더 박아야 된다. 국민 교양이 뭡니까? 바로 충효예죠.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좋은 강의를 해주신 조갑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사단법인 충효예 부산연합회 제13주년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은 회장님으로부터 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충효예 실천운동 창립 제13주년 기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노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앞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대요 경례!
교육과 제창이 있겠습니다. 1절만 반주에 맞춰서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제창. 이어서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어서 초교의 실천운동 강령 낭독이 있겠습니다. 충효의 실천 강령 하나. 우리는 5천년의 유구한 역사와 빛나는 문화민족임을 자긍하며 경의의 도리를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존엄성을 다시 찾아 충효예를 기본으로 하여 전통적인 위풍양속을 개성 발전시킨다. 하나. 우리는 한민족의 충효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행도 일체 배격한다. 그래서 제 초교의 실천운동 제13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리를 빈정에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별감 임혜경 별감 감사합니다. 네, 지금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지방보훈청장 오진영 보훈청장님 오십니다. 열두 박수. 센텀 회의회장 김명호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시 노인복지단체 연합회장 김용식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제1학도 우영군 동기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대학 대학원 총동네회장 최덕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신정덕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흉해본부 대표적격 총재 김철원 총리님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대한검도협회 총재 명철진 총리님 참석하셨습니다. 흉해 고모님 또 공동회장님 이모자 여러분
다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 한 분 소개 말씀드려야 된다면 해운대구청 주민생활지원국장 변민갑 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사 법학박사 김정수 법학박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제부산 호남협의단 열임을 하신 정의호 태강정자 정밀사업사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고 시간 관계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축전을 보내주신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혁 국회의원님 축전이 왔습니다. 그리고 허남식 부산광역시 시장님 축전, 매덕광 해운대 구청장님 축전이 왔고요. 그 다음에 송수기 사상구청장님 축전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화를 보내주신 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신정택 회장님,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동문회장 배덕광 회장님, 부산시 노인복지단체 연합회 회장 김용식 회장님, 제1학도우영군 동지회, 부산광역시 영남지구지구 지구장 우지식 지구장님, 센텀 호배 회장 김영호 외회원 일동, 그리고 사단법인 중요회 실천운동 본부대표 총재 김철원 총재님, 사단법인 대한건보회 총재 명철진회 임원일동께서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회사가 되겠습니다. 이 개회사는 김은대학 회장으로부터 개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긴 특강 시간이었기 때문에 좀 지루할 것 같아서 개회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개회사는 유인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개회사는 성명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를 유진수 대표 우리 회장께서 대회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오늘 긴급한 해외 출장 관계라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 대회사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모두 양해해 주시고,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는 세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국민적 끈기와 근력으로 높은 파고를 헤쳐 돌파해온 슬기로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성실근면한 정신이 만난을 극복하여 세계만방에 두려운 경제적 대국 반열에 이르게 한 것은 자랑스러운 쾌거입니다. 그러나 이 발전 과정에서 우리의 DNA인 충효의 정신이 일탈과 해이로 인해서 도덕과 윤리가 허물어진 가장 큰 손실을 가져온 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충효의 정신을 정립해서 실천함으로써 모두 일로 동행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총집계를 할 것을 다짐하는 이 모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격려사는 총회의 본부 대표 총재 김철훈 총재로부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오늘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운동본부 부산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 및 화합과 전진 제목으로 강연에 참석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와 중의 대상 수상자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중의 부산연합회를 창립하시고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 운동에 전력하시는 김은 회장님과 모든 회원님의 헌신적인 봉사에 고개 숙여 경의의 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21세기 신형사회를 맞이하여 오늘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극단적 이기주의가 집단 이기주의로 발전하여 나라도 없고 국민도 없이 특정 정당이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 국가 질서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멸의 길로 치닫고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로 공유하는 사회는 가진 자가 베풀지 않으면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없는 사회이며,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베풀지 않으면 권자에서 내려와야 하는 사회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이제 한 가정을 이룩하는 사회로 변화하고 있으며, 중의 실천만이 가정의 평화를 이룩하고 나라의 평화를 이룩하여 국민 통합을 이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적 사명을 자각하고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확보하며 국민 통합과 경제 발전으로 통일을 주도하여 세계 평화를 이끌어 나아가는 위대한 국민으로 성화시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5,000년 전에 물려받은 충의 실천 덕목으로 첫째, 흔히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먼저 의로워야 백성이 나라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둘째는 부모가 자애로워야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셋째는 부부는 서로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넷째는 스승의 믿음이 있어야 제자가 스승을 존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5,000년 전에 우리 민족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들어 왔는지를 깊이 되새기지 않으면 안 될 사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중의 실천운동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절실한 우리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중의 실천운동본부의 창립 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우리 중의 정신문화를 정부와 국민이 총력을 기울여 회복하고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총회 부산연합회 김은 회장님과 수상자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 기빈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격려사에 가름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회의 본부 대표 경제 김철원 총장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임혜경 교육관 지금 오시는 중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오시면 축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진영 온 청장님부터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부산지방보훈청장입니다. 네, 사단법인 충유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해서 화합과 전진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주최하신 김은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 참석하신 여러 내빈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민족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을 받을 만큼 예를 숭상하며 5000년의 유구한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뜻깊은 정신 아래 모두가 희생하고 헌신하며 절망의 역사를 희망이 가득한 역사로 바꾸어 왔습니다. 이제 세계 속에서 IT, 자동차, 선박산업을 주도하는 나라, 또 공적개발 원조를 통해서 지구촌 발전에 참여하는 나라, 평화유지군을 활용해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 이 모두가 오늘날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존엄성 상실, 사회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세대 간의 갈등, 이기주의 등으로 예절은 땅에 떨어지고 충효 사상이 경시되는 시대적 흐름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적 개발 전략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정신적 토대의 확립이 국가 경쟁력의 척도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스스로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힘은 우리 내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충효 예를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옛말에 충효는 손의 양면과 같다고 했고 효자지관에서 충신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충효 예와 보훈정신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상호간의 적극 협조해서 가정, 사회, 국가의 기관과 규율을 세우는데 부단히 힘쓸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 충효 예라는 최고의 정신가치를 확산시키는데 보훈의 차원에서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드리고 충효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인사말을 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진영 보훈청장님의 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임혜경 교육감이 지금 조금 전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혜경 교육감님의 축사입니다. 숨 쉴 새 좀 줬으면 좋았을건데 뛰어왔습니다. 오늘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우리 충효의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저도 같이 계속 전진대회 같이 했다 아닙니까? 아시죠? 네, 기억나시죠? 네. 충효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13주년 행사가 개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훈 연합회 회장님, 바로 옆집에서 살았는데, 제가 좀 관사에, 일한다고 관사에 좀 들어가 있어서 못 뵌 새 더 젊어지셨습니다. 최경숙 사모님도 더 젊어지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유진수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우리 김철훈 대표 총재님 반갑고요. 또
그 오진영 우리 보훈 그 청장님 좀 오래간만에 좀 뵀습니다. 제가 학교 좀 돌아다닌다고 우리 청장님 뵐 새가 조금 없었습니다. 예. 그러고 정말 그 우리 김만율 그 회장님도 반갑고 한 분 한 분 다 이래 뭐 금연 드려야 되지만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또 사실 제가 온 세계를 돌아다녀 봐도 온 세계까지는 알고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봐도 충효 이런 거 하는 나라는 없대요. 뭐 책임감, 끈기, 배려, 뭐 성실 이런 건 하는데 충효 이건 좀 없습니다. 얘는 좀 있는데 그래서 충효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가치고 앞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할 정말 핵심 가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난 다른 나라들 하는 중요한 세계 시민이 되게 하기 위한 우리 청소년에 대한 가치 뭐 책임감, 긍정적, 적극적 자세 뭐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다 필요하지만은 저는 충, 효 이것을 반드시 넣어야 되겠다. 이래서 내년에 우리 부산 학생들한테 지킬 중요 덕목 충, 효, 예, 딱 넣을 거거든요. 저 교육 잘 시키겠습니다. 네,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고유 가치는 우리의 도덕성 회복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전제한 건전한 가정을 지향하는 중요의 단체의 이 활동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은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바탕이고 자녀들이 사회를 보는 눈은 가정에서 형성된 가치관에 의해서 길러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중, 효, 예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화합과 전진 대강연회가 부산 시민들의 올바른 윤리관 정립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효, 예 회원 제가 공경하는 모든 선생님들 여기 다 계시네요. 저희 선배님들이 좀 젊은 후배도 있지만 오늘 정말 그 아름다운 강의도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늘 사회교육의 주체로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대회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를 가지고 있신 김기현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호명되신 분들은 신속하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림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고문 서림장 수혜가 있겠습니다. 김훈 회장님으로부터 수혜가 있겠습니다. 김 회장님, 고문 김추 고문님, 김정수 고문님, 이영근 고문님 중에서 김추 고문님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장 고문 김추 기하를 본회해칙 제5장 제14조에 의하여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고문으로 선임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사단법인 충효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회장 행정학 박사 김훈. 이어서 부회장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경덕 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황재학 회장님, 선임장 부회장 김경덕 귀하를 본회해칙 제5장 제14조에 의하여 충효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부회장 선임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충효회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회장 행정학 박사 김훈. 네, 이어서 이사 선임이 있겠습니다. 김연주
이사님, 김용수 이사님, 양도석 이사님, 박창렬 이사님, 강규호 이사님, 배건 이사님, 김일환 이사님, 한도선 이사님, 전소정 이사님, 박현주 이사님, 대표 김명주 이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김연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지회장 서류 읽겠습니다. 예, 지회장님. 예. 동래구 지회장님, 남옥연 지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장 동래구 지회장 남옥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중요의 대상과 예상 쪽 하겠습니다. 김철은 회장님, 단으로 올라와 주시죠. 중요의 대상에 공채열 공동회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표창장 공채열 대상. 귀하께서는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자연사랑을 성실히 펼쳐 국민화합과 윤리적 국격을 높이시기에 사단법인 중효회 부산연합회장 창립 제13주년에 즈음하여 이를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사단법인 중효회 실천운동 대표 총재 김철훈. 네, 기념품까지 전달했습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에는 충상입니다. 충상 김재은 부회장님. 김재은 부회장님, 네, 대리 수상하신다고 하셨죠? 충상 김재은.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효상입니다. 박현주 이사님. 표창장 효상입니다. 박현주.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대표 총재 김철훈.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상입니다. 문철환 수석부회장님. 예상 문철환.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대표 총재 김철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로상입니다. 하상규 고님. 대리수상이시죠? 아까 오셨는데 급한 일이 있어 가셨습니다. 표창장 공로상 하상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대표 총재 김철훈. 다음에는 공로상 박정원 자문위원장님. 네, 표창장 공로상 백경원.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대표 총재 김철훈.
이번에는 부산 광역시장님 표창이겠습니다. 이은석 공동회장님, 이미자 여성회장님 두 분께서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이은석 회장님 나오시죠. 오늘 시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셔서 지금 해외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 회장님께서 대리 수상을 하시겠습니다. 이은석 회장님 나오셨죠. 표창장 사단법인 중요이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공동회장 이은석. 위 사람은 투철한 국가관과 시대적 사명감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중효의 정신 함양에 진력하여 오셨기에 사단법인 중효의 부산연합회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해서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장 호남시. 이미자 여성회장님. 네, 표창장 사단법인 중효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여성회장 이미자. 내용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장 하남시. 자력 경례.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 상이 되겠습니다. 안규성 사무총장님, 강길생 연재부 지회장님 나와주십시오. 교육감님, 네, 무대로 올라오시죠. 네, 표창장 교육감상 성명 안규성. 귀하는 평소 투철한 애국심과 통일의 정신을 발휘하여 봉사활동과 경로 효친 사상을 교육, 홍보, 실천하는 데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사단법인 중요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해서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교육청 임혜경 교육감. 네, 이번에는 강길생 표창장 교육감상 강길생. 내용은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임혜경.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임혜경 교육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부산 보훈청장상이 되겠습니다. 우명주 씨 나와주세요. 네, 표창장 사단법인 중효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우명주. 귀하는 평소 투철한 애국심과 중효의 정신을 발휘하여 봉사활동과 경로 효진 사상을 실천하는 데 앞장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이에 표창함. 2011년 12월 25일 부산지방보훈청장 오진영. 네, 꽃다발 김정희입니다. 네, 꽃다발이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훈청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념 촬영. 네. 네, 다음에는 부산일보 사장님 상이 되겠습니다. 박주춘 남구시 회장님 대리수상이 아까 오셨는데 두들기 그냥 하셨어요. 대리수상 하겠습니다. 네, 김은 회장님. 네, 상장 성명 박주춘. 위부는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중효의 실천에 앞장서 푸르고 잘 사는 부산 만들기에 공헌하였기에 창립 제13주년 기념식에 그 공로를 기리고자 이 상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일보 사장 김종열. 이번에는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사장님 상이 되겠습니다. 서동교
네, 이사님 나와주세요. 네, 상장 서동교 위부는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하여 중요한 시설에 앞장서 푸르고 잘 사는 부산 만들기에 공연하였기에 창립 13주년 기념식에 그 공로를 드리고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대표이사 사장 이만희수.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해운대 구청장님의 상이 되겠습니다. 효부상이 되겠는데요. 이경숙님 나와주십시오. 오늘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해운대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표창하겠습니다. 표창장 효부상 이경숙. 귀하는 평소 투철한 애국심과 충효의 정신을 발휘하여 봉사활동과 경로 효친사상을 교육, 홍보 실천하는 데 앞장서 효보로서 모범이 되었기에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이에 표창합니다. 2011년 11월 25일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청장 백억관.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만세 선창이 있겠습니다. 안재문 고문님께서 선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마시고 경품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 다 접어두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죠. 우리나라의 경제 해성을 위하고 사단법인 충효의 실천운동 부산연합회 무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만세 삼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크게 우렁차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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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한번 더 치십니다. 예. 하나, 둘. 예, 한번 더 치십니다. 한 번만 더. 예. 한 칸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찍네. 한 칸 더. 예, 예. 하나, 둘. 됐습니다. 오늘 뒷풀이를 저 수정해 주시면 기사님도